제가 저희 집 인테리어 하는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유튜브는 물론이고 제 블로그에도 공개한 적 없는 저의 침실을 오늘 처음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페인트 칠을 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페인트 칠을 좀 하다가 말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문도 약간 한 번 정도 페인트 칠을 더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얼룩덜룩한 상태인데 문 페인트 칠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아직 미완성이고 침실은 그냥 딱 잠만 자는 공간으로 하고 싶어서 침대가 있고 원래는 이쪽에도 행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은 페인트 칠을 하기 위해서 치웠어요. 일단 첫 번째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 장소는 창틀. 이 창틀도 예전에 창문을 제가 페인트 칠을 할 때 창문을 다 떼서 페인트 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떼서 페인트 칠을 한 다음에 틀은 하지 않고 다시 그냥 문만 끼워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네, 이 창틀만 나무색인데 창틀을 칠해줄 거고요. 그리고 바로 위로 이렇게 보시면 몰딩. 제가 처음에 집을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했을 때 다른 공간은 다 몰딩을 칠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좀 칠을 해줄까 해요. 칠하다가 말아서 이렇게 된 상태고요. 지금 여기는 젯소를 한번 칠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나중에 젯소도 한번 보여드리고 과정을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페인트 칠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준비물을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필요한 거 붓.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조모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인조모가 좀 더 자국이 안 나고 잘 칠해지는 것 같아서 네, 인조모를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롤러. 롤러는 이렇게 이런 리필을 사셔가지고 이런 대에다가 끼워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끼워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페인트. 페인트는 일단 젯소랑 페인트를 준비를 했는데 젯소는 아까 보셨듯이 칠해놨기 때문에 사실 얘는 지금 쓰지는 않을 거지만 어떤 제품을 썼는지 보여드리려고 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페인트는 뭐 원하시는 제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광 이상, 광이 조금 있는 아이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뭐 나중에 때탐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좀 쓰실 때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화이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마의 더 클래시 아토플이라는 제품이고요. 가격이 상당히 좀 싸진 않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저렴한 제품 쓰셔도 무방해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테이프들, 마스킹 테이프들 여러 가지 사이즈로 준비를 해주시면 편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커버링 테이프라는 건데 이렇게 비닐이 붙어있는 테이프예요. 그래서 페인트를 칠할 때 튀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에 감싸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 트레이는 원래 쓰던 거를 계속 재활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비닐을 씌워서 써주시면 되고요. 붓이라든지 이런 거를 들고 칠할 때 트레이를 막 이렇게 들고 칠하면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이컵 같은 거를 집에 있는 종이컵 같은 거를 준비를 해주시면 여기에 조금 페인트를 덜어서 칠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장갑. 장갑은 뭐 집에 있는 거나 뭐 쓰시던 것도 괜찮고요. 준비를 해주시면 손에 좀 덜 묻게 페인트를 칠하실 수 있겠죠? 네, 여기 준비물 끝입니다. 일단 아까 쓰던 트레이에 비닐을 씌워서 쓰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닐 봉투 같은 거를 씌워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바로 옆에서 손에 잡힐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준비해놨던 커버링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붙여서 감싸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이 커버링 테이프만 제거를 하면 다시 원래대로 그 트레이를 쓸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런 너덜너덜한 부분은 여기에 놨던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페인트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잘 눌러주시고 네, 첫 번째로 그러면은 창문 틀을 칠해보겠습니다. 창문 틀을 칠하실 때는 창문이 만약에 안 칠해져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창문과 창문 틀은 꼭 이거를
떼서 따로 분리해서 칠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무 같은 경우는 약간 뒤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를 잡아서 이 집은 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뭔가 이 바깥쪽에 집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말라는 뜻에서 이 장미 무늬에 시트지를 붙여주신 것 같은데 커튼도 칠 거라서 살짝 제거를 하다가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약간 셀프 인테리어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살기에 편리한 정도로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끝이 나지 않거든요. 어쨌든 페인트 칠을 할 때는 항상 칠하는 표면을 이렇게 한번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창문 틀은 특히나 먼지가 많이 좀 생기는 장소잖아요. 페인트가 묻지 않아야 될 부분을 커버를 해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창문 틀의 아랫부분은 그냥 커버링으로 하셔도 돼요. 그냥 마스킹으로 하셔도 돼요.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면. 근데 지금 여기에 가구도 있고 침대도 있기 때문에 페인트가 튀지 않도록 저는 이 비닐이 붙어있는 커버링으로 덮어줄게요. 뭔가 이 가구나 옷이나 이런 거에 페인트가 묻는 게 싫으신 분들은 치우고 하셔도 돼요. 제가 여기를 치웠던 것처럼 치우고 하셔도 되지만 저는 괜찮기 때문에 And it's always here to stay. Hey. No death, no life. 문을 칠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손잡이처럼 페인트가 묻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런 커버링이나 마스킹 테이프 가지고 계신 거를 이용을 해서 커버를 잘 해주시고 여기 손잡이에 마스킹을 하시잖아요. 하시면서 한 가지 더 하시면 좋은 게 여기 이 잠금 장치 부분 페인트가 좀 많이 묻었는데 잠금 장치 부분을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주시냐면 나중에 이 문을 닫고 이렇게 이 뒷면을 칠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 잠금 장치가 튀어나와 있으면 얘를 돌려야지 문이 열리는 상황이 되는데 이 테이프를 붙여놔서 잘 안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마스킹 테이프를 잠금 장치에 붙여주시면 손잡이를 돌리지 않아도 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 마스킹 커버링 테이프가 벗겨지거나 하는 일을 좀 줄이실 수가 있어요. 문에 이렇게 벽지 칠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이 페인트를 칠하실 때는 이런 이 비닐이 달린 커버링 말고 이런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내가 칠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주시고 제소는 수성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수성 페인트를 칠할 거기 때문에 뻑뻑하다 싶으면 물을 아주 조금 한 5% 미만으로 타주시면 좀 발림성을 좋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물 타는 것보다 붓을 좋은 거를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 화장할 때도 좋은 붓을 쓰면 화장품도 덜 쓰고 화장도 더 잘 먹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페인트도 비슷한 것 같아요. 좋은 도구를 쓰면 조금 더 쉽게 바를 수도 있고 페인트도 좀 덜 쓰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도구에 좀 투자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창문이 지나다녀야 되는 부분에서는 너무 두껍게 바르시지 않는 게 이 페인트 이 창문이 페인트 때문에 뻑뻑해져서 창문이 잘 열리고 닫히고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을 좀 방지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얇게. 완벽하게 칠을 해주지 않아도 어차피 페인트로 덮어줄 거기 때문에 롤러를 칠하실 때는 꼭 약간 스펀지나 이 롤러에 있는 양을 여기 밀어서 그냥 덜어주시고요. 그 넓은 면적을 칠할 때는 롤러로 해주시면 되게 빨리 하실 수 있어요. 보이는 데 위주로 칠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내가 다 칠했을 때 사용할 때 잘 안 보이는 데는 그렇게 꼼꼼하게 칠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창문 지금 제토를 다 칠했어요. 보기에 상당히 얼룩덜룩해 보이겠지만 어차피 그 위에 페인트를 또 올려줄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칠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왕 젯소를 이렇게 따른 김에 몰딩도 한번 젯소를 칠을 해볼게요. 페인트를 칠해볼 건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더클래시 아토프리라고 하는 아토피인 사람에게도 무해한 거의 한국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서 제일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한번 써볼게요. 근데 이 단점이 있어요. 얘가 너무 그 화학 제품이 많이 안 들어있다 보니까 열고 나서 그냥 방치를 하면 금방 상하더라고요. 이런 그 페인트는 여기 이런 그 물과 기름이 살짝 이게 기름인지 모르겠어. 근데 약간 이런 액체랑 이 페인트 안에 있는 거랑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 흔들어서 열어주시거나 나무 젓가락 같은 걸로 잘 저어주시면 다시 합쳐진답니다. 흔들었더니 잘 섞였죠? 그 페인트의 발림성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물을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 롤러 쓸 때 팁을 좀 드리자면 롤러에 살짝 물을 적셔주시면 이 롤러가 약간 이 습기가 생기면서 페인트를 너무 많이 흡수하지 않고 좀 페인트가 균일하게 발리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롤러를 쓰시는 분들은 롤러에 물을 묻혀주시는 것도 좋아요. 칠을 해볼까요? 이게 너무 많이 묻으면 항상 붓에 너무 많이 묻거나 롤러에 너무 많이 묻으면 페인팅 할 때 사방팔방 다 튀기 때문에 꼭 적당량을 덜어서 다 발랐죠? 완전히 젯소가 페인트보다 좀 더 빨리 마르거든요. 이것도 역시 약간 이런 틈새를 먼저 칠을 붓으로 해주신 다음에 평평한 부분을 롤러로 해주시면 빠르겠죠? 그리고 페인트 칠할 때도 이 젯소랑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칠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2번 이상 칠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 어두운 색에 밝은 색을 올릴 때는 더더욱이나 여러 번 칠해주셔야지 컬러가 깨끗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몰딩 칠해줄 거예요. 이 창문 다 칠했거든요. 보시면 아직 얼룩덜룩해 보이지만 어차피 몇 번 더 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칠해주셔도 돼요. 얇게 발라서 빨리 말리고 또 칠하고 또 빨리 말리고 하는 게 훨씬 더 얇고 예쁘게 바르면서 좀 더 빨리 칠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붓으로, 몰딩 같은 경우는 롤로 칠을 할 수가 없겠죠. that will never go away. Hey.
듬뿍 들어간 부분, 롤러가 닿지 않는 부분을 먼저 페인트 붓으로 칠을 해주시면 돼요. 이 붓으로 칠하면은 그 눈물 자국이라고 해서, 눈물 자국이 뭐냐면 이렇게 페인트를 이렇게 많이 묻혔을 때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눈물 자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붓으로 칠할 때 이렇게 눈물 자국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서 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갖다 대고 팔을 그냥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손에 힘을 주지 말고 이렇게 칠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장시간 페인트 칠을 해도 지치지 않고, 그리고 더 빠르게 칠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팔을 움직여서 빨리빨리. 두 번째 칠을 해주겠습니다. 두 번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세 번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두 번째로 창문이 지나가야 되는 부분은 너무 두껍지 않게 얇게 펴서 발라주셔야지 나중에 창문이 안 움직이는 불상사를 방지하실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첫 번째 칠했을 때 페인트가 잘 안 묻었던 부분 위주로 해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칠을 해주시고, 최소 2번, 3번 정도 칠해주셔야 되고 4번 칠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얇게 펴발라주셔야지 붓자국이 남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두껍게 칠하면은 이렇게 붓자국이 지금 보이시죠? 이런 부분은 손에 힘을 빼고 살짝 쓸어주시면 돼요. You see me happy work. You see me do me dirt. There's something about that work. When you walk a line. I'm in the cafe, 오늘 세 번째 칠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끝이 나면 좋겠네요. 세 번으로. 창문이랑 몰딩 같은 경우는 2번을 칠했는데 사실 넓은 면적이 아니고 그 눈에 잘 안 띄는 부분들은 2번만 칠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2번만 칠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살짝 뭐 완벽하게 칠해지진 않았지만 제가 몰딩을 칠해보니까 몰딩은 사실 눈에 그렇게 잘 띄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완벽하게 하고 싶으시면 한 번 더 칠을 해서 3번 칠을 해서 좀 더 완벽하게 커버를 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2번만 칠을 하기로 했어요. 네, 지금 3번을 칠을 했고요. 드디어 이 정도면은 마르고 나면은 이런 얼룩덜룩한 느낌도 조금 더 덜해질 거고 완전히 원하던 대로 될 것 같아요. 페인트가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페인트를 어떻게 보관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뚜껑을 잘 닫아주시고 마스킹 테이프를, 커버링 테이프를 좀 감아준 다음에 잘 닫아서 밀봉을 해줄게요. 밀봉을 해주면 나중에 다시 한번 써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게 페인트가 굳지 않고 잘 쓰실 수 있거든요. 붓 같은 경우는 물에 잘 씻어주시고 롤러는 이 스펀지는 빼서 버려주셔야 돼요. 물론 한 번 더 쓰셔도 되지만 스펀지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씻는 물이 더 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빼서 버려주시면 되고 비닐도 뜯어서 버려주시면 트레이도 다음번에 쓰실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해볼게요. 네, 이렇게 제 침실에 페인트 칠이 끝이 났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조금 더 다음에 또 이런 거를 하면 침실을 이렇게 예쁘게 할 수 있어요 하는 팁을 가지고 또 영상 만들 테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여기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하고 가는 거야? 안녕.